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제 이름은 강미숙, 올해 54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네요. 남편 이름은 김재호, 57이고요. 30년이요. 긴 시간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돼버렸어요. 아침이면 밥을 차려놓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말없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도 없어요. 그냥 먹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죠.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죠. 저녁 드세요라고 제가 말하면 응 한마디만 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말없이 먹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하루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신혼 때는 아니었는데. 신혼 때는 언제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애들 유치원 갔다 왔어. 그래, 이 정도라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이들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어요. 이제 저는 남편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저를 모를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혼하자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딸아이가 가끔 물어요. 엄마 아빠는 사랑해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사랑?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무덤덤해요. 엄마 아빠 같은 결혼은 하기 싫어요라고 딸이 말해요. 저도 딸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저는 밥을 차려놓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말을 했어요. 오늘 건강검진가요? 네.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네만 했죠.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건강검진이라. 남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챙겨야죠.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 됐어요. 남편은 건강한 편이니까요.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아마 병원에서 시간이 걸린 모양이었죠. 다녀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런 말을 한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응. 남편은 한마디만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검진은 잘 받았어요? 응. 결과는요? 나중에 나온대.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자주 멍하니 있고 한숨을 쉬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평소에 남편은 산책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죠. 그런데 갑자기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있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무덤덤하게 살다가 갑자기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옷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병원 카드였어요.
종합병원 진료 카드. 그런데 진료과가 종양내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종양내과요? 왜 종양내과를 가셨을까요? 혹시 암? 큰 병? 저는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남편이 큰 병에 걸렸다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대화가 없었던 부부가 갑자기 이런 걸 어떻게 물어봐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계속 이상했어요. 자꾸 먼 곳을 바라보고 혼잣말을 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서재로 가고 저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남편이 정말 큰 병에 걸린 걸까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결심했어요. 서재를 확인해 보기로요. 혹시 병원 서류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남편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서재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서재 문을 잠가두는 편인데 그날은 열려 있었어요. 책상 위를 살폈어요.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병원 관련 서류는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만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어요. 왜 잠가뒀을까요? 혹시 이 안에 병원 서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열쇠를 찾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를 뒤지고 책장을 살피고 그러다가 책장 뒤편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서랍에 끼워봤더니 열렸어요. 서랍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병원 서류는 없었어요. 대신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표지가 많이 낡았어요. 아마 오래된 것 같았죠. 저는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05년 1월 1일. 20년 전이네요. 남편이 20년 전부터 쓴 일기장인가 봐요. 저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새해 첫날이다. 올해는 아내와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200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회사에서 초콜릿을 하나 샀다. 아내에게 줄까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아내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외로웠다고요? 저는 계속 일기를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200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아내는 밥을 차려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나도 고맙습니다라고 했지만 역시 기계적이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2005년 9월 1일. 딸아이가 대학에 갔다. 아내와 단둘이 남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화 주제가 없다.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이게 우리의 미래인가? 2006년 3월 15일.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 사장님한테 혼났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혼자 삼켰다. 저는 울면서 일기를 읽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전혀 몰랐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2008년 4월 20일. 아들이 대학 입학했다.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수고했다라고만 했다. 왜 나는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걸까?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아내와 외식을 갔다. 아이들이 부모님 데이트하라고 돈을 줬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었다. 서로 음식만 먹었다. 집에 오는 길도 말이 없었다. 나는 나쁜 남편이다. 2012년 6월 10일. 승진했다.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여보, 나 부장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회사 일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라고만 했다. 아내는 내라고만 했다. 2015년 8월 30일.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기쁘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딸아이가 나처럼 살까봐. 아내처럼 살까봐. 우리 부부를 보고 자란 아이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아이가 엄마 아빠 같은 결혼은 하기 싫어요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남편도 같은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어요. 2024년 10월 15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만약 내게 큰 병이 있다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후회된다. 왜 진작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당신도 힘들었구나. 당신도 외로웠구나. 당신도 사랑하고 싶었구나.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다이어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서재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어요. 저녁 드세요. 제가 말했어요.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함께 앉았어요. 평소에는 남편 혼자 먹게 두고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봤는데 그날은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그냥 같이 먹을까 해서요.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공기가 달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 물어봐도 돼요? 뭘? 건강검진 결과. 언제 나와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다음 주에. 그래요.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없기를. 남편이 건강하기를. 이제야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이제야 후회하게 됐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의 일기가 생각났거든요. 왜 진작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진작 남편에게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30년 동안 그냥 습관처럼만 살았을까? 저는 후회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편도 어색해했고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힘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니요라고만 대답했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 결과 나오죠? 제가 물었어요. 응. 같이 갈까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하지만, 제발이요. 같이 가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냥 잡고 싶어서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렵구나. 저도 무서워요. 이름이 불렸어요.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종양이라고요? 크기는 작지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암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검사 예약을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서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왜요? 걱정시켜서. 사실 예감이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부부였나요? 30년 동안?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죠.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니, 그때도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었죠. 저도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어요. 당신은 언제 행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슬프게 웃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지 못하다니. 이제라도 행복하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함께요. 진짜 부부처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고 싶어요. 정말로. 저도요. 우리는 약속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진짜 부부로 살기로요.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 3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치료가 잘 되면 1년에서 2년.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치료하세요.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제발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왜요? 왜 갑자기? 30년을 헛되이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렇게 남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결혼 생활도 시작됐어요. 30년 만에요. 항암 치료는 힘들었어요. 남편은 매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거울을 보면서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자가 대머리가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식욕도 없어졌어요.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못 먹고 내려놓았어요. 억지로라도 드세요. 체력이 있어야 치료를 견딜 수 있어요. 먹기가 힘들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만이라도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해줬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당신 된장찌개 좋아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밥 먹을 때 된장찌개만 유독 많이 먹더라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봤어요? 응, 이제는 봐요. 당신을.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항암 치료 석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많이 약해졌어요.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죠. 하지만 우리 관계는 점점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간단한 대화지만 예전에는 없던 거였어요. 저녁이면 함께 TV를 봤어요. 예전에는 남편만 보고 저는 딴짓을 했는데 이제는 함께 봤어요. 이 드라마 재밌네요. 그러게요. 주인공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늦게라도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저희처럼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숙 씨, 네. 우리 데이트 갈까요? 데이트요? 응. 신혼 때 이후로 안 가봤잖아요. 맞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했어요. 좋아요. 가요. 주말에 우리는 데이트를 나갔어요. 남편은 모자를 눌렀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걸 가리려고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래도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30년 만에 잡아보는 손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 손 작네요. 예전부터 작았어요. 몰랐어요. 당신이 안 잡아봐서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이제라도 잡잖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미숙 씨, 응? 후회돼요. 뭐가요? 30년을 허비한 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러잖아요. 그게 위안이 되나요? 네. 늦었지만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서재로 갔어요. 잠시 후 다이어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맞죠? 제가 본 그 다이어리였어요. 죄송해요. 몰래 봤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네. 당신이 안 봤으면 우리 여전히 남남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거 같이 쓸까요? 남편이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같이요? 응. 이제부터는 우리 일기로. 좋아요. 남편이 먼저 썼어요. 2024년 11월 10일. 오늘 아내와 데이트를 했다. 30년 만에.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행복했다.
아프지만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제 차례였어요. 2024년 11월 10일. 남편과 데이트를 했다. 늦었지만 행복했다. 남편의 손이 따뜻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고 싶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일기를 같이 썼어요. 사소한 일상도 느낀 감정도 다 같이 썼어요.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뭐가? 너무 다정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딸에게 남편의 병에 대해 얘기했어요. 딸은 울었어요. 아빠가, 응. 하지만 우리 이겨낼 거야. 엄마도 많이 힘들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행복해. 네. 늦었지만 아빠를 알아가고 있어. 진짜로.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저도 행복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 엄마 아빠처럼요? 응. 하지만 우리처럼 늦지 마. 진작부터 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아들도 집에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 할 일하면 돼. 걱정 말고. 하지만 아들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응?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표정도 없으시고 저한테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 저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되면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는 나보다 잘할 거야. 어떻게 알아요? 너는 지금도 고민하잖아. 나는 그런 고민조차 안 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6개월이 지났어요.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남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계속 치료받으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사세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뭐? 데이트도 더 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남편이 웃었어요. 그러게요. 할 일이 많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미숙 씨, 여행 갈까요? 여행요? 응.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맞아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에 이틀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다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그럼 바다로 가요. 다음 주 우리는 동해안으로 떠났어요. 펜션을 잡고 이틀을 묵기로 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와, 예쁘다. 그러게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미숙 씨, 응?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정말로. 우리는 멈춰서서 바다를 봤어요. 미숙 씨, 미안해요. 왜요? 30년을 낭비하게 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기도 해요. 우리 둘 다 잘못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남편의 품은 따뜻했어요. 사랑해요. 남편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도요.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죠? 여기 회가 유명하대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네요. 남편이 예전보다 많이 먹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식욕도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예쁘다. 달이요? 응. 미숙 씨가 더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30년 전보다 더 예뻐요. 어떻게요? 웃는 얼굴이 예뻐요. 전에는 웃는 거 못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오랫동안 웃지 않았어요. 당신도 웃는 얼굴 처음 봐요.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잤어요. 30년 동안 같은 방을 썼지만 각자 자기 편에서만 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하네요. 당신도요. 이제야 부부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미숙 씨, 응? 우리 매일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면서 매일 새롭게. 좋아요. 우리는 약속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기로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에 남편 혼자 나갔던 그 길을 이제는 함께 걸었어요. 여기 벤치 좋네요. 자주 앉았어요. 혼자 외로웠겠어요. 많이요. 이제는 같이 앉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소한 것들. 오늘 뭐 먹을지, 날씨가 어떤지,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했어요.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서재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이거 봐요. 뭐예요? 우리 결혼식 사진이요.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우와, 정말 오래됐네요. 우리는 함께 앨범을 넘겼어요. 결혼식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당신 예뻤어요. 당신도 멋있었어요. 그때는 참 젊었네요. 그러게요. 미숙 씨, 그때 나를 사랑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니까 했어요. 나도요. 나이가 되니까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숙 씨, 응? 우리 결혼식 다시 할까요? 네. 30년 전에는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번엔 진짜로 해요. 어떻게요? 우리끼리, 아이들이랑. 좋아요. 일주일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펜션을 빌려서 아이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남편은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멋있었어요.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딸이 꽃다발을 준비해줬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아들이 준비한 음악이 나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다시, 네, 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도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겠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진짜 남편으로, 진짜 아내로 대하겠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키스였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저녁 파티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그러게. 늦었지만 아들도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할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요. 처음부터.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처럼 늦지 말고.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펜션 밖으로 나왔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예쁘다. 그러게요. 미숙 씨, 행복해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별을 봤어요.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늦었지만요. 하지만 늦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행복하니까요. 진짜로요. 항암 치료가 1년째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많이 약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죠. 저도 곁에서 계속 함께 했어요. 힘들죠?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들켰네요. 남편이 힘없이 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도 힘이 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정기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요? 종양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으로도 전이 됐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항암을 더 강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부작용이 클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 정도. 6개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말했어요. 치료 계속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당신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더 강한 약이었어요. 부작용도 더 심했고요. 남편은 매일 토하고 온몸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밤새 남편을 간호했어요. 미안해요.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 건강도 걱정돼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만 낫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사실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매일 병원 가고 간호하고 집안일하고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쓰러졌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했어요. 미숙 씨, 괜찮아요? 네. 그냥 좀 병원 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당신도 쉬어야 해요. 남편이 억지로 저를 눕혔어요. 내가 밥 차릴게요. 당신이요? 응, 할 수 있어요. 남편은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라면을 끓여왔어요. 맛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먹어요. 한 입 먹었어요. 맛은 별로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내가 더 고마워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 안 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고마워요. 3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울면서 라면을 먹었어요. 짜고 맛없는 라면이었지만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역할을 조금씩 바꿨어요. 남편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당신이 하면 되는데 왜 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안 했으니까. 하지만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이것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남편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적이네요. 네.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줄었고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의 헌신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어요? 이대로 유지되면 1년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 안 해서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이들도 불렀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도 대단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아빠 못 버텼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웃고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오늘 일기 써요. 같이요. 남편이 먼저 썼어요. 2025년 8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가 종양이 줄었다고 했다.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아내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감사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제 차례였어요. 2025년 8월 15일. 남편이 조금 더 산다고 한다. 기쁘다. 눈물이 난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싶다. 남편과 함께 늦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감사하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좋아요. 첫 번째는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 때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이번엔 천천히 봐요. 급하게 말고.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있었어요. 해변을 걸고 오름을 오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해요. 나도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어요.
두 번째는 함께 요리 수업을 듣는 거였어요. 당신이 요리를 왜 배워요? 배우고 싶어요. 늦었지만. 좋아요. 같이 해요. 우리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는 웃으며 요리를 배웠어요. 세 번째는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 사진 제대로 찍은 게 언제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찍어요. 예쁘게. 사진관에 갔어요. 아이들도 함께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부부님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요?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시작한 게. 맞아요. 늦었지만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 함께 웃는 사진이었어요. 네 번째는 손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서로에게 편지 써요. 좋아요.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30년 동안 당신과 살았지만 진짜 당신을 알게 된 건 최근 1년이에요. 늦었다는 게 후회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고 말이 없지만 깊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일 당신을 사랑할게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요. 미숙이가 남편도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미숙 씨,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감사했어요.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집 지키고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집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재호가. 우리는 서로의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나야말로.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남편은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표현도 못하고 말도 없고 하지만 항상 너를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첫 발을 뗐을 때, 학교 갔을 때, 대학 갔을 때 모든 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이제 내가 결혼한다니 기쁘다. 행복해라. 엄마 아빠처럼 늦지 말고 진작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한다. 아빠가.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많이 부족했어. 일만 하느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고 대화도 많이 안 나눴어. 하지만 항상 너를 사랑했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것,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던 것, 다 사랑 때문이었어. 이제 내가 어른이 됐구나. 행복해라.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아빠처럼만 하지 마. 감정 표현 잘하고 대화 많이 하고 사랑 표현 많이 하면서 살아라. 사랑한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줬어요. 두 아이 모두 울면서 읽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모두 함께 안고 울었어요.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남편의 상태는 나빠졌다, 좋아졌다 반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숙 씨, 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 손잡고 우리 동네 한 바퀴 돌고 싶어요. 좋아요. 가요. 우리는 동네를 걸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였어요. 여기 공원에서 아이들이랑 많이 놀았죠. 그러게요. 저기 슈퍼에서 장도 받고, 응.
이 길을 매일 걸었는데 당신과 같이 걸은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행복해요. 나도요. 이제 후회 없어요. 나도요. 당신 만나서 좋았어요. 30년 동안은 모르고 살았지만 마지막 2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한 달. 한 달.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 거예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면회를 갔어요. 미숙 씨, 네,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2년 동안 행복했어요. 진짜로. 저도요. 후회 없어요. 저도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요. 어떻게 안 울어요? 당신 우는 거 보기 싫어요. 그럼 웃을게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웃어요.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남편도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웃으면서요. 울면서요.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고마웠어요. 여보, 사랑했어요.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잘할게요. 저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 장례식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아니, 슬펐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남편은 행복하게 갔으니까요. 마지막 2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쿠션이 있었고, 서재에는 남편의 책들이 있었고, 침실에는 남편의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쓴 다이어리였어요.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어요. 2025년 10월 1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후회 없다. 미숙 씨와 함께한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30년을 낭비했지만 마지막 2년은 진짜로 살았다. 미숙 씨,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할게요. 잘 있어요. 내 사랑.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래에 썼어요. 2025년 10월 30일. 당신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외롭지만 견딜만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니까요. 고마웠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2년 동안 진짜 부부로 살 수 있어서 다음 생에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남편.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혼자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남편의 추억이 이 집 곳곳에 있으니까요.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요.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을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요. 여보, 오늘 날씨 좋죠? 혼잣말을 해요.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날씨 좋네요. 저는 웃어요. 딸이 가끔 집에 와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아빠가 여기 있잖아. 네, 여기요. 저는 가슴을 가리켰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항상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엄마 아빠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사랑하는 법이요. 늦으면 안 된다는 것도. 그래. 진작부터 잘해라. 네. 그럴게요.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딸은 아름다웠어요. 엄마, 제가 예쁜가요? 응. 정말 예뻐. 아빠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그렇죠? 그럼. 분명히.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이 들어오고 딸이 들어왔어요. 저 혼자 딸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걸었을 텐데. 하지만 괜찮았어요.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이 끝나고 딸이 말했어요. 엄마, 행복할게요. 처음부터 잘할게요. 그래, 잘해라. 엄마도 행복하세요. 응, 나는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얼마 후 결혼했어요. 엄마, 저도 아빠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뭐가? 감정 표현 못하는 남편. 그런데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뭘? 늦어도 괜찮다는 거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요. 그래. 맞아. 저는 처음부터 잘할게요. 그래. 잘해라. 두 아이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잘 살고 있고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 무덤에 자주 가요. 여보, 잘 지내요? 무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잘 지내요. 딸도 아들도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생겼어요.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재민이래요. 당신 이름 한 글자 넣었어요. 손주가 당신 닮았어요. 눈이 특히 귀여워요.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어요. 고마웠어요. 2년 동안 행복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도 고마웠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저는 웃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어느 날 아침 손주 재민이를 봐주러 딸 집에 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재민이. 재민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 왜요? 아프셨거든. 그럼 언제 와요? 안 와. 하지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셔.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재민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재민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남편 보고 있죠? 우리 손주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이제는 혼자 쓰는 다이어리였어요. 2027년 5월 15일. 오늘 손주 재민이를 봤다. 당신을 닮았다. 보고 싶어요. 여보.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전히. 매일 일기를 써요. 남편에게 보고하듯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재혼 생각 없으세요? 없어. 왜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난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 아빠를요? 응, 평생.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사랑 정말 아름다워요. 늦게 시작했지만 진짜였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4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손주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30년을 무덤덤하게 산 부부가 마지막 2년 동안 진짜 사랑을 찾은 이야기. 늦었지만 행복했던 이야기. 저는 매일 조금씩 썼어요. 석 달이 걸렸어요. 완성된 원고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아이들에게 원고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응, 엄마랑 아빠 이야기야. 딸이 울면서 읽었어요. 엄마, 출판하세요. 뭐?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그럴까? 네, 꼭요. 저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요. 한 달 후 출판 제의가 왔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책이 출간됐어요. 제목은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였어요. 책이 조용히 입소문을 탔어요.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래요. 30년 동안 남남처럼 살았어요. 이 책 읽고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왔어요. 저는 한 통 한 통 읽으며 울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남편 보고 있죠?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손주는 둘이 됐어요. 딸이 둘째를 낳았거든요. 아들도 곧 아빠가 될 거예요. 저는 바쁘게 살아요. 손주들 봐주고 아이들 돕고 독자들에게 답장하고 외롭지 않아요. 어느 날 저는 남편 무덤에 갔어요. 여보, 5년이 됐어요. 보고 싶어요. 많이.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마요. 아이들도 잘 살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우리 책도 많이 팔렸어요. 10만 부나.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했으니까. 꽃을 놓고 일어서려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였어요. 네. 혹시 책 쓰신 분이세요?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 그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 남편 같았어요. 30년 동안 아내한테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책 읽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저를 바꿨어요. 남자가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남편 무덤을 봤어요. 여보, 들었죠?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저도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인연이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짧았지만 많은 것을 남겼구나. 집에 와서 다이어리를 폈어요. 2030년 5월 15일. 오늘 무덤에서 독자를 만났다. 우리 이야기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기쁘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해서 사랑해요. 여전히, 영원히.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60 중반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해요.
손주들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어. 어떻게요? 처음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늦게요? 응, 늦게. 하지만 진짜로. 할머니는 언제 할아버지를 제일 사랑했어요? 마지막 2년. 왜요? 그때 진짜로 알았거든. 할아버지가 누군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사랑할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많이요? 많이. 매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아빠가 원하니까. 네. 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엄마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여전히. 밤이 되면 저는 남편과 대화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잘 보냈어요. 손주들 봤거든요. 당신도 보고 싶죠? 많이 컸어요. 당신 닮아서 다들 착해요. 보고 싶어요. 많이. 하지만 기다릴게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웃고 있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미숙 씨,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천천히 와요. 행복하게 살다가. 네, 그럴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아요.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70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괜찮아요. 손주들은 다 컸어요. 가장 큰 손주는 대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거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화를 많이 해.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할머니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손주가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어느 날 저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많이 약하셨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알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 가요. 아니, 집에 있을래. 하지만 난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 너희 아버지처럼. 아이들이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오래 살았어. 행복하게. 저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예뻤어요. 저기 어딘가에 남편이 있겠죠. 여보, 이제 금방 갈게요. 기다렸죠? 오래. 미안해요. 늦어서. 하지만 잘 살았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 이제 만나요. 다시. 밤이 됐어요. 아이들이 곁에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희들.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 걱정 마.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떠났어요. 조용히요. 행복하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딸이 엄마의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있었어요. 2045년 12월 20일.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두렵지 않다. 여보를 만나러 가니까. 아이들아,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손주들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덕분에. 마지막 2년이 내 인생을 바꿨어. 30년은 헛되이 보냈지만 2년 동안 진짜로 살았어. 그리고 그 후 15년 동안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았어. 후회 없어. 행복했어. 고마워. 모두에게 사랑해. 영원히. 이제 아빠한테 가요. 다시 만나러. 안녕. 딸은 눈물을 흘리며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아빠랑 하늘 어딘가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젊은 모습으로요. 미숙 씨, 여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네. 이번엔 처음부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늦었지만 찾은 사랑,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사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